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오늘 하루의 가장 중요한 뉴스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정면 브리핑 시간인데요.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영민 아나운서 내일 뭐예요? 일하지 않을까요? 전화를 기다려야죠. 어떤 전화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사회생활을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내일부터? 이렇게 어려운 거 2주 내세요? 동안? 청취율 예. 조사 기간이군요. 아이,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라요? 와, 진짜 시간 빠르네요. 아니 한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한대요. 전화를 또 네. 기다려야겠네요. 전화를 하염없이. 기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02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아야죠. 그렇죠. 받고 어떤 라디오 들으세요? 라고 이제 질문이 오면 그렇죠.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가 재밌더라고요. 이런 이야기 하면 그렇죠.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그거 여러분들 좀 꼭 좀 부탁드릴게요. 저 전화 좀 받아주셔가지고 뭐 들었느냐 그러면 뭐 하루 종일 YTN 들으시는 분도 뭐 딴 건 모르겠지만 우리 프로그램 콕 집어서 그냥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그럼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그럼요. 야 근데 그거를 모르다니. 저요? 청취율 조사 기간에.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우리 박재 PD가 지금 표정이 굳어 있어요 지금. 그러네요. 나가서 혼나겠다. 큰일 났네 이거. 아유 근데 뭐 요새 하도 이 얘기만 계속 이제 탄핵 얘기 좀 안 하게 됐나 그랬더니 이제 계속 또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메시지를 내고 관전은 계속 있고 근데 제가 볼 때에는 금요일 날 파면 나기 때문에 뭐 오늘 당장 이걸 뺄 수는 없을 거예요. 집을. 그러니까 관절을 뺄 수 없고 제가 볼 때 한 수요일이나 뭐 이 정도 좀 이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어디로 간지도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지금 관저에 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오늘로서 파면 나흘째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직 한남동 관저에 머물면서 퇴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제 대통령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관저에 거주할 법적인 근거가 없지만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나가야 한다 이런 명문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동하는 시점은 좀 유동적일 수 있고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기로는 이번 주말에 퇴거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주말이요? 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원래 그거보다 좀 더 일찍 퇴거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경호 대비 그리고 자택 정비 때문에 일정이 조금 늦어지는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퇴거를 하면 원래 살던 서초 아크로비스타 여기로 다시 거처를 옮길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경호상의 문제가 여기가 혼자만 사는 집이 아니라 공동주택, 맞아요. 주상복합 아파트이기 때문에 경호에 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반려동물도 많이 키우기 때문에 이사 일정도 좀 늦어지고 앞으로 좀 제3의 장소까지도 물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시일이 워낙 촉박해서 일단은 서초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갔다가 다시 제3의 장소로 이주하는 방안까지도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물론 이제 저도 이제 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게 뭐 그렇게 좀 이 단독 주택이 훨씬 키우기는 좋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산책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런데 뭐 어쨌든 이게 지금 그 주양복합 거기 사시는 분들이 좀 불편 느낄 수 있는 게 경호가 계속되기 때문 아니에요? 맞습니다. 경호처에서도 경호 상황실을 구성하고 경호 인력을 배치하는 등 앞으로의 경호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더라고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0년까지는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가 있고 통상 전직 대통령 경호에는 20명에서 30명 정도의 인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경호처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실
행정관이 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이 관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했는데요. 이 박관천 전 행정관의 주장이긴 하지만 지금 박 전 행정관은 김건희 여사가 관저에서 빨리 나가고 싶어 하고 그래서 경호처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경호처 간부들이 지금 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왜냐면 이 전직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들이 갖춰져야 하는데 그게 아파트에서는 구현되기가 좀 어렵고 집권 초기에는 주민들이 좀 양해를 해줘서 가능했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계속 양해를 구하는 것도 여의치가 않을 거라서 경호처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원래 그 전직 대통령들 보면은 또 경호처에 있는 직원분들이 뭐 거주는 아니지만 대기하고 이렇게 있을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주상복합에서 어디 공간을 마련을 하겠어요. 그렇죠. 예? 만일 거기에 주상복합에 뭐 집을 한 채 사가지고 거기 한다. 그러면 또 그 가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동네에 낮은 한 층짜리 글쎄요. 건물이면은 너무 비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는 맞죠. 근데 저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게 물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해야 되는 거지만 이렇게 본인의 어떤 그 위상을 봤을 때 이렇게 자꾸 메시지를 내는 거 그러니까 금요일 날 메시지 나오고 이게 또 메시지가 나왔죠. 네, 이게 며칠 맞습니다. 사이에 계속 나는 거 이거는 조금 한번 이게 그렇게 어떻게 비춰지는가 한번 고려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언론에서도 이를 비판적으로 보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윤 전 대통령은 지금 관저에서 퇴거를 하지 않은 상태로 총 2번의 공식 메시지를 냈습니다. 어제 이제 지지층을 국민변호인단이라고 부르면서 입장을 냈는데요. 전 국민을 향한 메시지라기보다는 좀 더 지지층에게 감사했다라는 메시지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청년 여러분께서 용기를 잃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가 밝을 것이다.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한 분 한 분의 뜨거운 나라 사랑에 절로 눈물이 났다면서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이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관저 정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난의 수위를 좀 높였고요. 국민의힘 안에서도 조경태 의원이 이게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본다. 자숙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권력이라는 게요. 이게 원래 집중되는 속성이 있거든요. 우리 사회가 그래서 집중이 그걸 억지로 집중을 안 시키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게 사라지는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팬덤도 대통령직에 있을 때 팬덤은 굉장히 강해요. 네. 근데 이게 대통령직에서 어떤 식으로 뭐 임기가 다 돼서 물러나면 그 팬덤도 그렇게 강한 팬덤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데 글쎄 뭐 한번 봐야죠.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런 거를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거 지금 미국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예요. 예? 그렇죠. 근데 미국도 난리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 때문에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고 우리나라도 오늘 사이드칸가 뭐 발동을 했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증시가 폭락하는 등 뭐 그리고 그 비트코인도 엄청 가격이 많이 떨어진 비트코인도?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금값도 폭락했대요. 전체적으로 그럼 뭐가 올라요? 아니 원래 뭐 관세가 오릅니다. 관세가요. 네. 어쭈, 순발력 대단한데, 네. 이야.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 그리고 정보효율부 수장을 맡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게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지난 주말 사이에 미국 50개 주와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민권단체나 노동조합은 물론이고 성소수자 권익옹호단체나 참정용사단체
단체 등 총 150여 개의 민간 단체가 참여를 했고요. 이들이 그 주로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는 타이틀이 있거든요. 손을 떼라라는 의미의 hands off를 이번 시위의 타이틀로 내세우면서 말 그대로 트럼프는 손을 떼라라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고 이번 시위에 민주당 정치인들도 동참을 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2기가 출범하고 나서 사실 정말 얼마 안 됐거든요. 작년 연말에 이제 뭐 그렇죠. 선거가 있었고 예, 예. 그랬기 때문에 근데 사실 워낙 많은 이슈들을 한 번에 내뱉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 같다고 저는 느껴지기도 맞아요. 하거든요. 지금 뭐 공무원들을 대거 감축하는 일도 하고 관세 문제도 있고 러시아에 대한 기조도 좀 바뀌고 다양한 트럼프표 정책들이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좀 조직적으로 한꺼번에 터져나온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150개 민간단체라는 거 아까 이렇게 쭉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진보부터 보수까지 총 망라가 돼 있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물가가 굉장히 오를 거예요. 아마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리고 근데 참 뭐 주식도 막 폭락하고 막 다 온갖 게 뭐 비트코인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야, 이분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이 배짱이 좋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골프를 좋아한다라고 생각해야 되나? 뭔진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 골프 치는 영상을 SNS에 올렸다며요. 네,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모르고 그러는 건지 속은 알 수가 없지만 모르고 그러진 않겠지. 네. 모르고 그러면 큰일이죠. 이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 상호 관세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를 즐기는 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이제 본인만 마음이 편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막 티샷을 날리는 뭐 그런 바람이 엄청 강하게 부는 가운데에서도 골프를 치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 영상을 올린 날이 이 전국적으로 트럼프 반대 시위가 일어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란 듯이 이렇게 골프를 치는 영상을 올리자 언론도 그렇고 다양한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한 분의 의견만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민주당 벤 레이 루한 연방 상원 의원이 AP통신과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지금 국민들이 먹을 걸 구하려고 애쓰는 마당에 그 트럼프는 나가서 골프나 즐기고 있다. 대통령은 식료품점에 들르고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하게 트럼프를 비판했습니다. 오늘 뭐 조간신문 일면에 무슨 사진 걸렸는지 아세요? 어떤 사진이 딱 있어요. 근데 네. 그 밑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여기는 서울이 아닙니다. 뉴욕입니다. 아, 그랬군요. 그 소위 말해서 시위 네. 데모대 그 거리를 가득 메웠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결국 먹사기 어려워서 나온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거 참 큰일인데 어떻게 이걸 수습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우리나라 사이드카 발동했고 일본 뭐 전 세계의 증시가 지금 폭락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 아시아 증시가 또 워낙에 많이 떨어져서 우리나라도 폭락을 했는데 우리나라 정도면 뭐 많이 안 떨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만큼 아시아 증시는 사이드카까지 네. 발동을 했는데 네, 워낙에 안 좋았습니다. 예. 지금 국내 증시가 출렁였는데 그 코스피 선물 시장 가격이 장중에 5% 넘게 폭락을 하면서 오전 한때 프로그램의 매도 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되는 매도 사이드카 발동이 됐습니다. 이게 지난해 8월 5일 이른바 우리가 블랙 먼데이라고 부른 그날 이후에 8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된 거고요. 결국 오늘장 마감을 살펴보면 코스피가 5.57% 내리면서 2,400선도 깨졌고 2,328.20, 2,300선도 겨우 지켜냈습니다. 1년 5개월 만에 최저치고요. 코스닥 역시도 5% 이상 빠지면서 651.30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안전자산으로의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되면서 환율도 급등했는데 무려 33.7원 오른 1,467원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 되면서 30원 떨어졌는데 급락했는데 다시 이제 원위치가 된 거죠. 근데 미국도 뭐 증시가 완전히 폭락을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9.11 테러 때보다 더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근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관세 정책에 호의적이, 왜냐하면 테슬라 주가 폭락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게 산불, 이게 우리가 그 산불에 대한 경계감이 지금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 산불 막 났을 때 당시의 기상 여건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바람이 엄청 많이 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동해안에 특히 강풍이 좀 집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산불이 엄청 크게 발생했을 때도 사실 바람이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다시금 산불 대비에 나섰습니다. 초속 20m 이상, 아니면 초속 25m 이상의 최대 순간풍속이 예상되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점은 그때 경북 산불 때는 밤이 됐을 때도 그때는 밤이 되면 풍속이 좀 줄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바람이 줄지 않고 더 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산불 대비 태세를 긴급 점검을 했고요. 산림청과 소방청에서도 산불 확산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진화 헬기, 소방력 등 핵심 진화 자원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머무는 시설들을 집중 점검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 산불 진화 때 노후 헬기 때문에 조종사분들이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노후 장비에 대한 관리까지도 좀 더 면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 근데 이거 진짜 산불 이것도 그렇게 크게 나면은 안 되는데, 이 조심을 많이 해야겠죠. 진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 최우정입니다.